안녕하세요. 독일 특파원 G입니다. 오늘은 집에서의 환경 친화적 습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당연한 습관이 된 것들, 독일 문화 속에서 비교적 일반화된 것들 등을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또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수건입니다. 현재 저희 집 휴지 사용은 거의 100% 화장실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는 손수건의 역할이 큽니다. 손수건은 독일에 온 후로 어딜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일상 필수템인데요. 저는 아기들 면손수건의 촉감을 정말 좋아해서 사촌과 조카에게 받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시 땀도 훔칠 수 있고 또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손수건이 있으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마시거나 먹다가 흘리면 닦고 울적한 날 눈물도 훔치고 겨울에는 콧물이 자꾸 나오는데 이때도 손수건을 사용해 휴지 쓰레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샤워수건입니다. 독일의 경우 욕실에서 두 종류의 수건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수건은 평소에 얼굴 씻고 손 씻고 할 때 사용하고 큰 수건을 샤워할 때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화장실 수건은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여러 번 사용하는데 보통 샤워한 수건은 곧바로 빨래통에 던져지죠. 게다가 많은 경우 1일 1회 샤워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샤워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게 비교적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수건 하나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수건의 부피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세탁 횟수도 줄이고 세탁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위생적일까요? 사실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저도 좀 알아보니 수건은 2회에서 5회까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제대로 건조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라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건조한 편인 겨울에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부엌에서 찾아본 습관입니다. 부엌에서 손 닦는 수건과 행주는 한국에서도 기본템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집에 행주가 있어도 음식물을 조금 흘리거나 손에 뭔가 묻거나 하면 간단히 키친타올이나 휴지를 뜯어 사용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저 또한 잠깐의 귀찮음을 핑계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독일에 온 후로는 모든 부엌 정리를 행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닦이고 찢어지지 않고 한 번에 넓은 범위를 정리할 수 있어 일거다득이 아닐 수 없죠. 다만 행주 관리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수건과 같이 건조가 중요합니다. 사용 후 곧바로 세척하고 쫙 펴서 말려주면 오래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시워셔. 독일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부엌템인데요. 전 한국에서 여전히 손설거지를 하고 있어 잘 몰랐는데 디시워셔가 실제로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설거지로 하면 4인 가족 기준 1회에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이 소비되는데 반해 디시워셔의 경우 20리터에서 25리터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또 식기들을 나란히 잘 배치만 하면 안 닦일 걱정도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에코 모드가 있는데 물과 전기 에너지를 모두 절약하는 모드입니다. 불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세척 시간은 좀 길지만 그만큼 더욱 적은 양의 물로도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고 일정 온도만 유지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 낭비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동력과 시간도 아끼면서 물 절약도 가능하다니 다시 보게 되지 않나요? 디시워셔가 없는 경우는 설거지통을 사용하는 게 물 절약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엌 습관은 식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페트병에 담긴 물을 한가득 사두고 마시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물 상황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석회가 섞여 있어 밖에서는 정수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스파클링 워터 소비가 굉장히 일반적이어서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한 박스씩 사두고 소비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 또한 매우 일반적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도 수돗물을 마시는데 석회를 정화해주는 필터 물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 필터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필터를 사용한 물과 사용하지 않은 물을 전기포트에 끓여보니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해 저도 놀랐답니다. 한국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한 가정도 많으며 그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혹시라도 상황이 안 된다면 필터 물통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날이 추워지면 보온이 정말 중요하죠. 저도 추위를 매우 잘 타는 편이어서 밖에 나갈 때 상의 얇은 것과 재킷을 포함해서 4-5겹은 기본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함께 또 지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래도 겨울은 겨울답게입니다. 저의 겨울철 습관 첫 번째는 따뜻하게 입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겨울철 긴팔과 긴 바지를 입어주는 건 당연하고 원래 발이 아파서 실내화를 착용하는 편인데 이게 겨울에 한기를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온도를 높이지 않고 집도 전체적으로 살짝 시원한 정도를 유지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요. 저는 담요를 집, 사무실, 카페, 레스토랑 등 어딜 가든 애용하는데요. 담요의 경우 독일에서도 흔한 아이템입니다.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레스토랑과 카페 의자에 담요가 걸려있는 건 기본이고 잘 때 이불 위에 담요를 하나 더 얹어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이불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큰 담요를 사용하면 찬공기 차단이 더욱 잘 돼 오래된 집들이 좀 추워도 따뜻하게 자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세 번째, 보온 물주머니. 겨울에 일회용 핫팩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일회용 핫팩은 수명이 매우 짧아 겨우 몇 시간 후면 쓰레기가 됩니다. 대신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보온 아이템들로 어렸을 때 사용했던 황토 찜질팩이나 팥주머니, 전기 핫팩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온 물주머니를 몇 년째 사용 중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2가지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는 간단한 주머니 형태, 나머지 하나는 배에 두르고 손을 넣을 수 있는 벨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띠 형태의 경우 특히 겉에서 두툼하게 감싸주고 배에 두르니 물주머니와 배 사이에 온도가 머물러 오후 내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사용되는 물도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활용함으로써 낭비 문제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집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롤라든. 일종의 블라인드인데요. 창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집 안에서 열고 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빛 차단과 더불어 겨울에는 한기 차단, 여름에는 열기 차단까지. 롤라든을 닫고 안 닫고 차이가 은근히 커서 이것만 잘 관리해줘도 집안 온도 유지는 물론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튼을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닥까지 닿는 커튼을 사용하면 한기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 속 친환경, 집에서 실천 중인 습관들 몇 가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바로 가능한 방법부터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에너지 절약과 제로 웨이스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